안녕하십니까. 헬로맨의 서영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났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무엇을 남겼을까? 어떤 함의가 있을까? 중동에는 어떤 함의가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에 어떤 함의가 있을까? 우리 당연히 중동 전문 채널 헬로메나가 짚어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또 혼자서 외롭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중동 순방 정리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또 중요한 중동 이슈 오늘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중동 순방, 사우디, 카타르, UAE 서로가 윈윈한 아주 좋은 방문이었죠. 트럼프는 아주 많은 미국 투자를 이끌어내고요. 또 이 걸프 3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물자, 특히 방산, 원 없이 무기를 쇼핑했습니다. 바이든 때 하지 못했던 무기를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그냥 트럼프 시대 때 다 사는 걸로 그렇게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도 엄청 많이 사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AI 협력, 그리고 미국이 아랍에미레이트의 AI 데이터, 가장 큰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AI 반도체까지 이들 국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는 주지 않지만 이들 국가에 이렇게 엄청난 반도체도 제공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런 모토,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던 거죠. 무조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해왔는데 그걸 확실하게 지키고 보여주었습니다. 외교에서도 이데올로기, 우리 동맹, 그다음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것보다도 아메리카 퍼스트가 훨씬 중요하다. 누가 미국에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냐? 이것만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 6천억에서 1조,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도 1조 이상, 미국에 향후 5년 내지 또 향후 10년 내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가 간의 MOU 체결, 그 다음에 투자 약속은 가봐야 합니다. 약속한 것 중에 절반 정도만 지켜줘도 엄청나게 선방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큰 숫자를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에게 확실하게 자기의 외교력을 보여준 엄청난 중요한 시험대, 외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엄청난 점수를 땄을 것 같고요. 사우디나 UAE나 카타르는 그러면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냥 무기 얻었다. 그리고 AI 센터, 반도체 얻었다.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뭘 얻었을까요? 엄청난 외교력을 보여준 거죠. 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첫 번째 해외 국빈 방문을 사우디로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UAE와 카타르입니다. 유럽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이런 걸프 국가가 대통령 취임한 신임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 국가가 됐다는 점, 이것 자체부터가 벌써 파격적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1기 때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일 먼저 방문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고요. 협력도 훨씬 더 활발해지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걸프 국가들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리고 카타르 같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뒤지지 않는다. 예컨대 과거에는 이스라엘에 가장 최신 무기를 주고 몇 년 지난 후에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다음에 UAE가 무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물론 F-35 스텔스 전투기를 사우디에 준다고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팔로잉 업 하면서 추가적인 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사우디가 F-35 스텔스기를 얻는다면 이거 정말 파격적이죠.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다르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 시대와는 완전히 달라 보이고요. 자, 바이든 시대 때는 AI와 반도체 협력을 그렇게 걸프 국가들과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모든 국가들이 중국과 엄청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도 사고요.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항구도 열어주고요.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최신 기술, AI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을 이 지역에 특히 걸프 국가, 중국과 친한 국가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최신 기술이 중국을 통해 중국에게 유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정부들은 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추진했었는데 바이든은 한 방에 다 해줬습니다. 통 크게. 자,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외교의 핵심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 무조건 미국의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이데올로기든 동맹이든 사상이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아주 파격적인 정상회담 그리고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고요. 이스라엘은 조금 빗나가 있죠. 많이 섭섭합니다. 왜 섭섭합니까? 좀 이스라엘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 자체부터가 벌써 심각한 문제죠. 웬만하면 사우디 갔다, UAE 갔다, 이스라엘 찍고 워싱턴 가도 되거든요. 뭐 비행기 타면 3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텔아비브를 가지를 않았어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잘 됐더라면 갔을 텐데 가지 않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서운한 건 역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나타냐후 총리가 계속 전쟁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금 5월 19일 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외교적 압박을 하는 바람에 나타냐후 총리가 지금 다시 휴전에 임하고 있고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또 나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에게 밑보인 것은 역시 트럼프가 아주 열심히 추진 중인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마음은 싫겠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를 절대 갖지 못하도록 정말 노력해 주세요. 힘내십시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싫은 표정을 얼굴에 머금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나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소원해졌고요. 가장 결정타, 정말 이스라엘이 충격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 튀르키예와 카타르의 주선으로 시리아의 MC 대통령 아흐마드 샤라를 만난 거죠. 거기다가 만난 것만이 아니라 만나서 뭘 약속했습니까? 경제 제재를 해제를 약속했어요. 경제 제재 해제를 약속했어요. 자, 이러면서 나타냐후 총리는 사실 이거 바라지 않았거든요. 시리아가 훨씬 더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아흐마드 샤라가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온건한 정부, 확실히 본색을 드러냈을 때 정말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정부라 확신이 있을 때 그때에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데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섣불리 해제한 거 아니냐. 지금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고요. 자,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는 제재 해제로 외교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외교적 승리를 거뒀어. 이스라엘 따돌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리아를 누가 좌지우지했습니까? 이란이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걸프 순리 국가들이 시리아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리아를 걸프 국가 편으로 끌고 가겠다. 이란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자기들 편으로 끌고 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은행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 보면 재건이 될 수가 없죠.
거래가 안 되는데, 은행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재가, 이 재건 사업이 빨리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은 먼저 해 주십시오. 은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래, 시리아에 한번 기회를 줘보자. 시리아 재건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요르단과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경제도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경제가 나아지면 주변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도 다시 시리아로 돌아갈 수 있고요. 여러 면에서 시리아가 안정화되는 것은 중동 지역 전체에도 상당히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번 시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잘 지내야 된다.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잘 지내야,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에 너도 동참을 해라.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 외에도 IS 퇴치를 해야 된다. 팔레스타인 관련 테러 조직도 퇴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리아 북쪽에 있는 IS 가족들을 수용한 수용소, 감옥도 니리아가 다 책임을 지고 운영을 잘해줘야 된다. 옛날에, 과거에는 쿠르드족이 하고 있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흐마드 샤라는 시리아 돌아가서 해야 될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엄청 많을 거예요. 제재 해제라는 큰 선물을 받았지만 더 앞으로 추가적인 미국의 도움, 미국의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숙제를 잘 끝내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서운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후티와의 전쟁을 중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후티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계속 탄도미사일로 공격하고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이스라엘이 섭섭했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미국의 사랑을 독점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무기를 사지 못할 때 이스라엘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네가 가서 미국을 설득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최신 무기를 팔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압도적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신 무기는 안 팔았다고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1, 2년,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준 이후에 최신 무기를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에게 판매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F-35 스텔스기가 사우디에 팔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화를 하겠죠, 이 부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지금 빠졌습니다. 사우디의 민수용 원자력, 즉 원전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그러나 이 내용도 빠졌어요. 이 두 내용은 결국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 미국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건이 없어졌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하지 않아도 원전 세워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까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얘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번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트럼프의 점수를 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트럼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우디와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어찌 보면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가 되었다. 이번에. 왜냐하면 유럽이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런 3개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미국에게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란 문제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매일 이야기가 달라요. 특히 스티븐 위트코프 특사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뭐 핵농축 이란에게 3.67%는 허락한다 그랬다가 또 그 다음날에 언론에는 절대 핵농축은 안 된다 그랬다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59일 현재 다시 한번 위트코프가 이란의 핵농축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또 발언을 했어요. 자, 만약 그게 지금 미국이 내놓은 조건이라면 우리는 핵협상이 실패할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추이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도로는 이번 주 주말에 로마에서 다시 한번 5차 핵 협상이 개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났고요. 이러한 보도들 이전에는 콘소시엄을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나 이란이 3개국이 같이 핵 원전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란에서 핵을 농축을 해서 사우디나 UAE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는 방안. 그래서 같이 핵 우라늄은 농축 우라늄을 공유하는 방향. 그러면 사우디나 UAE에 있는 사람 기술자들이 이란에서 인스펙션, 즉 이란이 추가적인 핵 농축 3.67%가 아니라 그 이상, 60% 이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감시를 잘 하면 되지 않냐? 유엔 감시 외에도 추가적인 감시를 해서 이란이 절대 핵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났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제안했다고 이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또 그랬죠. 우리는 벌써 이란에게 이번 핵 합의에 대한 프로포절 제안을 했다. 이제 이란이 이걸 받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제안을 했다 그랬고,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제안 받은 건 없다 그랬는데 나온 얘기는 결국 콘소시엄 방안, 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며칠 전까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핵 농축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갖고 다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말쯤에 로마에서 다시 핵 협상이 될지 안 될지를 보면 앞으로 이란 핵 협상의 방향의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자지고요. 나타냐후 총리가 처음으로 1년 6개월 만에 거의 처음으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지금 도하에서 계속해서 남은 인질 협상 하고 있어요. 인질 석방을 위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간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까타르 도하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를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구호품, 인도적 구호품이 지금 가자지구에 들어가고 있고, 나타냐후 총리는 협상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인질 전원을 풀어줘야 되고요. 하마스 대원들은 가자지구에서 모두 떠나야 됩니다. 가자지구에 하마스는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는 비무장화돼야 된다. 요 3가지 조건 하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최초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 조건을 들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또 소식이 있으면 바로 헤드오메나에서 분석, 해석, 달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